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발표입니다. 오늘은 이 산수공 인생을 살게 된 남자분의 사주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그럼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왜 산수공 인생을 살게 됐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분석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해년 무술월 개미일 을묘시에 아주 명식을 가지고 계신 남자분이고 처음 이 오행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이제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게 오행이 다 채워져 있지 않죠. 지금 없는 게 일단 금이 없다. 금 인성이 없어요. 인성이 없고 또 뭐가 없죠? 화가 없죠. 화 재성이 없다. 그리고 자 토 관성이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목도 3개가 있네요. 그리고 비겁 수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육친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일단은 이 연주 그리고 월주 이쪽에 이 흉살들이 보여요. 흉살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로 봤을 때는 뭐 인성 재성이 부모를 나타내잖아요. 근데 부모 조상 더 없고 부모복 없고 이럴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이분이 7형제 중에 6번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6번째는 알죠? 뭐 있는지도 몰라. 약간 있는지도 모르는 그 어떤 무존재감의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았는데 자수성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주로 일단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럼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는 글자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뭐 수렉 천문도 보이죠? 천문셀도 보이니까 뭐 좀 영감도 좀 뛰어날 것 같고, 근데 걱정 근심도 좀 많이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합을 좀 이루어 있고 또 이렇게 해묘미 삼합도 보이고 이렇게 합도 이루어져 있는 것도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사주에 좀 더 자세하게 격을 한번 격하기 전에 일단은 이 사주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그리고 또 배우자의 운이 어떤지 이런 사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일간을 해석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개미일주 일간을 가지고 있는 분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알아보니 편관을 가지고 있죠. 이 지장간 속에 편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자존심이 굉장히 셀 것이고 또 의리도 있고 또 아주 뭐라 그럴까요? 또 예리한 점도 갖고 있고 또 여기 식신생재가 되죠. 편재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방에 있는 사람이구나라고도 알 수 있습니다. 한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고 재테크를 하는 능력을 갖고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겠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편관을 깔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배우자 자리면 배우자 자리가 뜨겁다라고 할 때는 편관이 배우자 자리에 편관의 호랑이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좀 배우자 운 안에서는 뭔가 이 사람이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우자 궁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일단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또 받쳐주는 게 이렇게 술비형을 하고 있어요. 이 술비형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뭔가 배신수 그리고 또 뭐 구설, 시비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글자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 궁하고는 뭔가 좀 일이 있을 것 같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실제로 이제 이런 필살의 호랑이 같은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개우법으로 이 평가 깔고 있는 사람들은 전생의 까르마로 이 생에 와서 이 배우자는 원수가 만났다 이러잖아요. 근데 정말 호랑이 같은 여자, 그리고 연상의 여자를 만나면은 그래도 이걸 개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특별한 결혼을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분도 정말 연상의 여자, 그리고 특별한이라고 했지만은 정말 호랑이 같은 성격의 여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해요. 뭔가 아이를 굉장히 엄격하게 키우는 그런 분이었어요. 이거 조금 잘못하면 바로 손 날아가는 약간 굉장히 깡이 좋고 막 이런 그런 와이프를 얻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자, 이분이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볼게요. 사회적으로 그럼 어떤 삶을 살게 될까를 알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격을 알아야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술월에서 요 무토가 이렇게 기토의 현관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정관으로는 되어 있지만 이 진술춘미는 요게 음양이 틀려도 이렇게 이 격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관격이라고 보여집니다. 현관격. 그리고 또 여기 이 밑에 이 미토도 사실 요거의 공기고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요 기토가 이렇게 받쳐주는 것으로 봤을 때 현관이 굉장히 강한 현관격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관격이 그럼 몇 프로 정도 될까라고 보니까 요게 한 35, 55 정도 돼요. 55. 그러면 과다다라고 볼 수가 있는 세력을 갖고 있죠. 현관격 과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다른 세력을 봤더니 이 상관도 만만치 않게 좀 강하게 갖고 있어요. 식상도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해외 묘미해서 이제 삼합을 이룰 때는 또 목작용도 좀 하지 않을까. 그럼 약간은 여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평관격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용신을 찾아볼게요. 용신. 그 다음에 용신은 뭘까요? 정관격 관성이잖아요. 예, 관성의 용신은 인성을 쓰죠. 그래서 90%가 인성을 사용하고 식상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인성이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인성을 사용할 수가 없고 이제 식상에 억부 용신을 사용해야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억부 용신 식상을 목을 사용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목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격궁용신은 뭘까요? 격궁용신은 우리 사회적인 그릇을 또 판단할 때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관성 정관이고 관성이니까 인성이 와야 되죠. 이것도. 그러면 관인상생이 되었죠. 관인상생이 되면은 이 사주가 좀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그 강점지능 쪽으로 해서 직업 선택을 하는 게 거의 70%고 나머지 30%가 용신을 따라간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점지능이 굉장히 과다하게 관성이 발달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평관이 좀 관성이 과다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네, 강점지능이 발달을 했는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보통 굉장히 조급해지고
성급해지고 뭐 이런 성격의 욱함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 올라올 수 있을 거고 또 강하게 이제 운이 좀 안 좋게 흘러갈 때 그런 위기 상황 같은 것들이 많이 이 일간을 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되게 저돌적이 될 수 있는 성격 그리고 저돌적 그리고 직선적인 그런 언행 이런 것들이 또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또 좋은 점은 굉장히 책임감이 많죠. 책임감이 많고 책임감으로 뭔가 자기가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굉장히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관이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녀가 되겠죠. 자녀가 이분은 한 분 있어요. 근데 이게 자녀 때문에 속을 썩던지 아니면 자녀가 잘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잘 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분은 또 자녀가 이게 아주 연주에 이렇게 평관이 잘 떠 있는 게 자녀가 굉장히 잘 됐는데 그 전통 예술단에 국악 예술단에 그 사물놀이회 교수까지 하고 이게 뭐 공연도 다니고 전국 세계 해외까지 초청 다니면서 그렇게 공연도 하는 그런 자녀를 두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강점 지능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제 직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공군에서 그 항공기 그 엔지니어였죠? 항공기 엔지니어로 재직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좋잖아요, 지금. 이 직업이 굉장히 좋은데 중간에 또 이걸 바꿔요. 그럼 왜 바꿀까? 관살 혼잡이죠. 그래서 관살 혼잡에 식신상관에 이런 혼잡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굉장히 자기 직업적인 고민 갈등을 많이 하는 그 남모르게 했던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보여지고 또 이렇게 상관정관이 아예 지금 관이 굉장히 튼튼하지만은 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지금 평관이 굉장히 강한데 본인을 칠 수 없게 여기 상관 합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식신 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절묘하게 또 이렇게 막아주는 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나마 이렇게 초년에 굉장히 그래도 능력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자신을 정말 잘 닦고 갖고 해서 이렇게 직업을 아주 튼튼하게 갖고는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호랑이 같은 와이프를 만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직업을 바꾸는데 뭘로 바꾸냐? 제2의 직업이 자영업을 하게 돼요. 야, 왜 자영업을 할까? 이 사람은 관이 이렇게 많고 한데 보니까 현관이 있고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안에 식신생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자영업을 선택을 한 것 같고 또 그 용신의 직업이죠. 식신. 예, 식당이 이제 식신이 갖고 있는 아주 최고의 그 직업일 수 있죠. 그래서 식신의 그 직업을 선택을 했지 않았을까. 또 그 직업이 또 이렇게 을묘로 해서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갖고 있고 손으로 하는 것도 잘하고 미터를 깔고 있어서 맛을 보는 것도 잘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섬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직업을 선택을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분이 그 음식점을 했는데 어떤 걸 했냐면 수원대에서 왕족발을 해요. 왕족발집을 차렸는데 대박이 나요. 그래갖고 거기에 완전히 입소문이 나는 유명 맛집이 된 거예요. 아주 잘 나갔죠. 굉장히 잘 나가서 잘 되다가 또 한순간 다시 또 하락운을 맞으면서 거꾸라지는데 이제 주변에 막 그 프랜차이즈가 생긴 거예요. 엄청 큰 게.
그러니까 손님을 막 뺏겨가고 이제 점점 오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오지 않는 시기가 되고 돈이 못 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부부가 같이 할 때 둘이 만나 싸우겠죠. 가뜩이나 이렇게 술리영하고 있잖아요. 엄청 싸우겠죠.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일까? 그거를 한번 이 사주로 한번 찾아봤어요. 자, 그 시기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분이 발복의 시기는 이제 사대운하고 요 오대운 요때예요. 요때에 이분이 이 재성도 들어오고 자 보시면은 이분이 지금 다 없던 이 원국에 없던 인성 그리고 재관인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이 대운으로 흘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분을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자기는 굉장히 럭키가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만 하면 산다, 죽을만 하면 살아나는 거예요. 한 예로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화장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에 빠져서 거의 이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누군가가 와서 구해서 살고 또 뭐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면 또 누군가 때문에 살고 이런 삶을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그래도 이 좋은 운을 오면서 그래도 행운을 가지고 살아온 분 같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굉장히 밝고 항상 식상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참 맨날 웃기려고 그러고 맨날 배려하고 인정 많고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마 자기의 그 사업적인 부분 안에 녹아져서 되게 잘하게 되는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게 정점을 찍은 거죠. 이때 4, 5대운에 이렇게 재운이 들어오면서 없던 운이 들어오면서 완전 발복을 하면서 가게 되는데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6대운이 뭔가 지금 여기 무진대운이 뭔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근데 이게 교운기라고 그 전에 이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약간 안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부터 해서 이제 해자축이 들어가요. 그렇게 보면서 제가 이 이제 사주를 보면서 이 축이라는 글자가 와 여기에는 굉장한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축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축술미 상함에 걸리잖아요. 네, 축술미 이 삼형살에 걸린다. 이렇게 되면 잘 지내던 이웃하고도 원수가 되고 부모, 형제, 자녀한테도 그렇고 배신수가 있고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기죠. 그런 축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렇게 더 완전히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2009년도에 51살이 될 때 이때 이제 축이 딱 걸리거든요. 이때에 부인이 바람이 나요. 그래서 외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부인이. 네, 부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심한 이제 스트레스를 겪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부인이 왜 그러면 이렇게 가게 되는 게 사주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러면 축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축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죠? 여기에 개신기죠? 이게 잠깐만 여기 예, 신기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 충이 충을 하게 되는 배우자 자리하고 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이게 이 개수가 갖고 있는 게 9일을 머무는 여기에요. 자, 요거하고 이 정화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게 화가 없잖아요. 화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정화는 버틸 수 없고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화가 정제이죠. 정제이고 뭐 아버지라든지 아버지 그리고 부인, 돈이죠. 이 모든 것들이 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충미충이 그런 영향을 가져서 이런 상황이 더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다 보면은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분이 여기 이후부터는 이제 일어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재기가 잘 안 돼.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계속 하는데 안 되고 계속 일어날 수가 없고 사기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 이 육대운에 무진대운이 이렇게 왔을 때였거든요. 무진대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진미파, 진술충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 예견을 하는 대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관성이 강해지고 칠살의 작용도 더 많이 세졌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칠살이 작용력이 약해지려면 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인성이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작용력이 더 세졌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분이 사실은 이 무진대운에서 2021년도에 신축년에 또 신축이 왔죠? 돌연사를 해요.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아무도 없는데 그냥 발견이 되신 거예요. 갑자기 너무 멀쩡하다. 돌아가신 분 사주야? 네. 드라마틱해요. 아니 근데 무게 합거됐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무게 합도 보이죠? 네. 이렇게 합도 보이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이 수의 고립도 보이고 이 얘도 고립됐고 본인도 고립돼 있는 데다가 또 합이 됐고 이것이 문제가 됐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다가 축이 또 들어왔고 그러면 축술미 사명이 또 걸릴 거고 그렇게 되면서 이번에 축술형을 또 짜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피해갈 수가 없었을까? 약간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축술형에 또 걸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요 축 안에 있는 개수가 이제 여기는 3일밖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완전 이제 약하죠. 그래서 더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건강으로 보면 심장이죠. 그리고 정화는 심장을 얘기할 수 있고 뭐 시력이라든지 이런 쪽이 문제가 오고 이게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그리고 건강, 여자 모든 것이 날아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 있던 것들이 제 원인 안에 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이 보였고 이 수가 고립이 되어 있었으면 아마 그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체액이라든지 혈액 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안 됐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되게 관성이 많고 한 분이라서 무술이 굉장히 또 유단자고 굉장히 그런 분이에요. 되게 자기의 어떤 자부심이 있었던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갖고 있었지만 얘도 이 운들은 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던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또 관성이 강하다 보니까 얼마나 체면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늘 웃고 행복한 척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던 그런 부분이 아마 사주 안에서 이분이 그 병도 참고 하면서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한 것도 분명히 이 병을 키운 것도 원인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칠살이 갖고 있는 이 무서움 또 진술충미가 개고가 되기를 되게 바라잖아요. 그래서 되게 풍요로워지고 싶잖아요. 근데 그 이면에 있는 이 무서움의 경고가 있구나라는 거를 또 한 번 또 공부하게 된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사주와 운명이라고 하는 게 사주를 공부하는 게 운명을 강요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지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사주를 보면서 조금 더 내 사주와 내가 갖고 있는 사주를 좀 더 많이 돌아보면서 안 좋은 점 미리 발견을 해서 내가 좀 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또 삶이 그만큼 또 풍요롭고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끝으로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제 두 번째 발표하셨는데 이 사주는 포인트가 극신약 이게 이제 단명의 원인이 이 극신약 사주다. 일간의 뿌리가 있어도 요 근이 고립이 돼 있지요. 토국스로. 그 다음에 햄이 목국을 짜가지고 이게 자꾸만 목으로 해명이 목으로 쓸려가려래요. 그러면 이 사주는 신약. 극신약인데 바로 이제 이 무진대운에 오면서 2016년부터 무진에 오면서 상관이 대단히 강하지요. 상관이 식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정관이 와버리니까 이제 상관 경관이 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이 무토가 예를 들어서 이게 개해 일주였으면 참 좋았다. 이게 너무 좀 떨어져가지고 이게 아주 그 간여지동이었으면은 돌연사까지는 안 갔을 텐데. 자, 요게 이제 무계합도 되고 무계합을 하면서 합화가 성립이 되지. 무계합을 하면 화로 간다. 왜? 술중 정화와 미중 정화, 월일의 화는 강한 거예요. 월일에 겉으로는 화가 없지만 지장간에는 강하다. 그러면 무계합만으로 이렇게 돌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상관경관이 위화백단 100가지 화를 따른다. 물론 이 상관과 평관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상관 합사를 했을 때는 이거의 장점만 드러났는데 이게 정관이었을 때는 여지없이, 그래서 이게 6대운인데 사람의 인생에서 5대운, 6대운, 미스테르 대운이죠. 이 대운을 지나면 굉장히 또 좋은 대운이 와요. 묘술합화, 묘미합화하면서 기회가 또 한 번 오는데 항상 요거 똥통대운. 예. 저거를 지나야 되는데 꼭 여기에서 이제 돌연사라든가 뭐 자살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지에는 진토가 오게 되는데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이제 화가 왔을 때 경호대운과 요 대운, 물론 무인성이니까 이렇게 인성이 와주면 좋고, 그다음에 화가 왔을 때 전성기로 갔다가 아까 이경규 씨하고 똑같지요. 최고 갔다가 여기 이제 최악을 만났는데 바로 이제 진토가 월지하고 일지가 조열하지요. 여기 진토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데 진미형은 굉장히 좋은데 술미형은 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술미형이라고 하는 것은 을신충을 말해요. 술미형은 을신충을 말한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목이 강해요, 금이 강해요? 목이 강해지요. 그러면 술미형을 하면 요게 을신충이 돼요. 그럼 뭐가 손상을 입느냐면 신금, 이것이 손상을 입는다. 을신충을 해도 금극목으로 이 싹을 자르는 게 아니라 이 사주 전반적으로 목 기운이 금보다 3배, 4배 강하기 때문에 을신충을 해도 여기에는 목다금절로 이 인성이 깨져요. 이게 용신인데 인성이 형충을 당할 때, 이 사주의 용신, 인성이 형충을 당할 때, 인성, 이게 뭐야? 용신이 형충을 당할 때 인생 최악의 이게 이런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용신은 원국에 있어야 된다. 용신이 원국에 있어야 돼요. 원국에 용신이 없죠. 지장간에 용신이 있을 때, 지장간,
지장간의 용신이 있지요. 지장간의 용신이 여기 하나 소중한 게 들었어. 예, 이게 형충을 당할 때 인생 가장 험악한 사고를 당한다. 이게 바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지장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지장간. 예. 그러니까 이 사주하고 비슷한 게 경자, 그 다음에 무자, 경진, 개미. 이게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전 대통령도 사주에 겨울생인데 화가 용신인데 화가 없어요. 이 사주하고 똑같아. 용신이 없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 그러면 용신이 없는데 여기 미중 정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신이에요. 그런데 용신이 원국에 없고 지장간에 있을 때 이게 작년에 갑진년에 진토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미형을 짜요. 진미형. 그러면 진미형은 뭐냐? 미중 정화와 진중 개수가 빡치게 하는 거예요. 정계충을 하는 거예요. 진미형은 정계충이다. 진미형은 정계충이다. 갑진년에 진토가 와가지고 요거. 예.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3일 날 계엄령이 선포됐지요. 12월 3일 날. 예. 아주 안 좋은 해월. 사주가 해자 방국에 완전히 축축한데 결정적으로 요게 이제 증발이 되는 거예요. 용신이 형충을 당했다. 진미형.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지장간의 을신충이면 을목이 싹이 잘린 게 아니라 세력에서 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이 박살, 인성. 예. 어머니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본인 용신이 형충을 당하면 가장 위험하다. 이게 사주에서 가장 아주 획기적인 거예요. 이렇게 용신이 형충을 당할 때 사망에 이른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주가 쉬운 사주는 아니에요. 쉬운 사주는 아니다. 예, 근데 넓게 봐가지고 극신약이 단명한다. 그 다음에 용신이 원국에 없는 사람이 위험하다. 형충을 당할 때. 예, 이게 이 강의에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왜 돌아가셨느냐? 그 크게 두 가지 때문에. 두 가지. 물론 이제 배우자가 바람 피워서 그것은 조그만 이유야. 그리고 명예가 하늘을 찌르지요. 명예가 하늘을 찌르는데 술의 천문이라 가지고 이 생각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바깥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굉장히 요거예요. 예, 묘미 요것도 천문의 50%요. 이건 오리지널 천문. 술의 천문은 100% 천문이고 묘미는 50% 천문. 지지가 전부 천문살이에요. 귀신하고 노는 살이에요. 예, 끄달리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러니까 이 사주 하나 가지고 굉장한 그런 사망의 원인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사주를 넓게 보면은 이러한 큰 세 가지 극신약 그 다음에 지지 전체가 천문살이다. 기문간살 천문살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화가 없기 때문에 심장마비라고 볼 수도 있어. 심장마비. 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이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아주 잘하신 우리 유 선생님 관장님한테 박수를 다시 한번.